우리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의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쓰고요. 그 인터페이스에는 함수 선언이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sam이라고도 합니다. sam 타입. 그리고 이런 sam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 컴파일러가 확인해서 오류를 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아노테이션을 쓸 수 있습니다. at functional interface. 함수 프로그래밍에서 함수의 타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의하는 인터페이스다 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게 되면은 컴파일러는 이 인터페이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의 수를 보고 하나면 문제가 없지만 둘 이상이면은 문법 오류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에 유지할 수 있는 람다 표현식은 정수를 하나 받아서 불리언을 반환해주는 그런 람다 표현식들을 이 인터페이스 타입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interpretate is odd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유지한 다음에 이 함수를 실제 실행하고 싶으면은 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타입에 있는 테스트 요거를 이용해서 그 람다 표현식을 실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여러 종류의 함수 타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리언, 인트를 받아서 불리언 주는 거, 더블 받아서 불리언 주는 거, 또 스트링을 받아서 불리언 주는 거, 그러면은 이런 세 개의 타입을 정의하고 싶으면은 세 개의 인터페이스를 정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이런 식으로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요 int predicate 대신에 이런 식으로 predicate 해서 여기에 원시 타입은 쓸 수 없으니까 wrapper 클래스를 써서 is even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시 타입이 아니라 래퍼 타입을 쓰게 되면은 이 원시 타입의 값을 객체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원시 타입을 처리하는 인터페이스는 따로, 그리고 그 클래스들을 처리하는 것들은 따로 만들지 않고 주로 이런 식으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많이 정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번거롭기 때문에 자바에는 자바 유틸 펑션에 많은 종류의 그 범용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지 않고 보통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우리에 맞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여기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대입했을 때 이게 대입이 가능한지, 또 predicate is even 해가지고 함수를 정의했을 때 여기에 람다 표현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면
이런 조건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인터페이스 타입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여야 되고 그러니까 함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전달된 람다 표현식의 인자수와 타입 F1의 유일한 추상 메소드의 매개변 수와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불리언 t가 되어 있으면 요 값도 요 t 타입, 인테저 타입이어야 되겠고 요 결과는 불리언을 주는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맞게 되는데 이때 두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타입 정보 서술된 람다와 타입 정보를 이용해 서술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int n 모드 2 이퀄 0 이렇게 만든 람다 표현식과 요거를 일치시키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얘는 실제로는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개변 수만 검사하고 타입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값 탑과 얘와 일치해야 되겠고 예외를 발생하면은 이제 체크 예외를 발생하면은 추상 타입 메소드 여기에 예외가 공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공표되어 있지 않은 예외를 이 람다 표현식의 몸체에서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있을 때 일치를 시키기 때문에 모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두 개의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조이너는 문자열을 두 개 받아서 문자열을 반환해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이고 애더는 정수를 두 개 받아서 정수를 반환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두 개의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다중정의를 하고 있죠. 이 테스트, 요 1번 테스트는 조이너를 타입을 인자로 받고 있고 두 번째 테스트는 애더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정의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 입장에서 보면은 함수형 프로그램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은 얘는 조이너라는 인터페이스, 얘는 애더라는 인터페이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정의하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중정의에서는 정의할 때의 문제보다는 호출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얘를 1로 보낼지 1로 보낼지 모호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보면은 얘를 보면 얘는 결과적으로 스트링을 주는 거니까 1로 갈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네 번째 걸 보면은 얘는 요로도 갈 수도 있고 요로도 가도 돼요. 실제 얘는 x 플러스 y를 하기 때문에 문자열 두 개를 더할 수도 있고 정수 두 개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모호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자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문법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좀 더 문법 오류 없이 람다 표현식을 전달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타입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얘는 정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요 룰에 의해서 얘는 요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1번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애더라는 요 인터페이스로 타입 변환을 하게 돼도 문제는 없고요. 이렇게 애더라는 변수의 유지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할 수 있지만 생략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우리가 펑셔널 인터페이스 정의하다 보면은 똑같은 건데 얘도 정수 2개 받아서 정수를 반환하는 거고 얘도 정수를 반환해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개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2개를 정의하면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함수 타입은 같지만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걸로 또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기, 여기는 캣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그러니까 햄 AB A 곱하기 B 뭐 이렇게 하나, 햄 AB A 곱하기 B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는 요런 함수를 sum 리모컨, 도기 리모컨에 유지하고 있고 요런 애를 그는 캣티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캣티에 유지한 거는 요런 식으로 햄은 도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그 람다 표현식이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항상 우리는 통일된 함수형 인터페이스면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 자바 UT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그 함수 타입을 정의하기 위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만들기보다는 자바 util에 있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들이 다 똑같은 것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용하면 좋고요.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은 다 범용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범용 인터페이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쓸 때 여기에 이제 원시 타입을 이런 식으로 해도 전달할 수 있는데,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얘네들을 쓰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원시 타입 전용 인터페이스들을 만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인자들이 불필요하게 객체 타입으로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볼 때에는 요 이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제 나중에 요 안에서 요 메소드를 쓸 때, 호출할 때, 요 전달된 함수를 실행할 때 어떤 이름으로 apply인지 test인지 accept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늘 뭐 명확한 걸 써요. predicate라고 하는 건 검사하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predicate라고 하는 건 결과값으로 불리언을 주는 거고요. 일반적인 펑션은 apply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consumer는 받아서 반환하는 값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럴 땐 accept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퍼레이터도 펑션하고 똑같은 거니까 apply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보면 어떤 걸 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익힐 수 있을 것이고, 계속 내가 정의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은 통일되게 또 이것을 많이 썼던 다른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에는 이런 메소드들이 선언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스태틱 메소드와 디폴트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is positive
이제 int predicate인데 int predicate에는 negate, and라는 이런 디폴트 메소드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보면은 얘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면 negate는 디폴트 메소드로 되어 있고요. 이 디폴트 메소드는 요 함수를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그 반환된 함수를 테스트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int predicate는 아까 보는 것처럼 predicate 마찬가지로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고 요 반환된 함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행하냐면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not을 붙이고 있습니다. 실행된 것을 또 not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반환해서 그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 함수는 원래 얘의 not을 실행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요때 0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디폴트 메소드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어떤 함수가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래스 A에 여기에 void foo라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다른 함수에서 함수의 인자로 함수를 전달해야 될 때 얘를 전달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람다 표현식을 작성해서 람다 표현식을 인자로 전달할 수는 있지만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여기에 뭐 이렇게 foo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은 자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 foo가 static 함수이면은 이런 식으로 a.foo를 실행하는 게 전부인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 때 이 문법이 번거로우니까 자바는 이렇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메소드 참조라고 합니다. 메소드 참조는 총 4가지 형태가 있는데 object reference 땡땡 그 객체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땡땡 static 메소드 쓰는 방법이 있고 요 예제가 하나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 네임 슈퍼 인스턴스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요 경우에는 x를 받아서 요 객체의 println 메소드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객체이고 요거는 메소드예요. 그러면 이 람다 표현식은 어떤 인자를 받아서 요 객체의 println 메소드의 인자로 넘겨주는 그런 람다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예제가 되겠고 매스에 있는 파워 함수는 2개의 인자를 받는데 스태틱 함수예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메소드 참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얘는 2개의 인자를 받는 람다 표현식이고 그 2개의 인자를 모두 요 함수에 넘겨줘서 그거의 결과를 반환해주는 람다 표현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을 쓸 수도 있는데 인스턴스 메소드예요.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x, y를 인자를 받아서 x에 대해서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y를 인자로 전달해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 메소드 참조를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인자가 객체가 되겠고 두 번째 인자는 그 객체점 compare to를 했을 때 y를 인자로 넘기겠다고 하는 메소드 참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조금 더 람다 표현식을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다. 즉 람다 표현식이 뭘 하는 거냐면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일반 메소드나 스태틱 메소드 호출하는 것이 전부일 때 좀 더 간결하게 람다 표현식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메소드 참조이고, 이 메소드 참조는 일반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뿐만 아니라 생성자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new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생성자를 골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string builder new 하면 string builder에 생성자를 쓰겠다고 하는 건데, 여기에 create string builder apply 32 하면은 정수 하나를 받는 string builder의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string builder 객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그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여기처럼 원시 타입 배열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타입 배열이라는 것은 자바에서는 객체 타입입니다.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 타입 인자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람다 표현식을 이런 식으로 그 생성자 참조를 이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디폴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유용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에 이런 디폴트 메소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폴트 메소드들은 그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람다 표현식이 있을 때 그 변수를 이용해서 호출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디폴트 메소드 말고 스태틱 메소드들도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mparator, comparing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스태틱 메소드이고 고차 함수예요. 그래서 람다 표현식을 받아서 그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getName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해 주는 비교 함수를 만들어서 sort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디폴트 메소드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유용하게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람다 표현식을 이제 배우고 나면은 어떤 반복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부 반복을 이용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색인 변수까지 관리하면서 프로그램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쓰고 있고요. 이제는 이런 반복문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고 내부 반복을 이용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내부 반복하면서 뭘 하고 싶은지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이 발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람다라는 거는 이제 요 안에서 람다 표현 작성할 때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이 복잡한 경우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록 람다를 작성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을 함수로 만든 다음에
실제 람다 표현식은 이 함수를 부르는 간단한 람다 표현식으로 바꿔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더 깔끔한 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여기에 메소드 참조를 사용해 가지고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트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3수형 프로그래밍에 가깝게, 선언적 프로그래밍에 가깝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집단 연산을, 복합 타입에 대해서 집단 연산을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극 활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존 컬렉션, 복합 타입이 있는데 이것을 스트림으로 바꿉니다.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이 스트림에 중간 연산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최종 연산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연산에는 map, filter, distinct, sorted 뭐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복합 타입의 그 중에 그 여러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중에 특정 조건이 만족하는 애들만 필터링을 해주게 되겠고 그 필터링 된 애들을 기반으로 뭐 합계를 구한다든지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어떤 연산을 반복적으로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집단 연산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보면 collec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간 연산의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하나의 값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결과를 모을 수 있게 다시 그 필터링한 어떤 연산을 적용한 것을 다시 컬렉션으로 새로운 컬렉션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스트림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의 중요 특징은 요소를 보관하지 않으며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컬렉션을 스트림으로 바꿔서 뭔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수행은 기존 컬렉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한 요소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컬렉션으로부터 스트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한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0부터 짝수들만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무한 요소를 지원하는데 무한 요소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한정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아니라 무한 요소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만큼을 취해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 스트림은 내부 반복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램 했을 때 이런 식으로 for문을 반복문을 작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식을 얻는지 원하는 결과값을 얻는지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게 되면은 실제 반복은 내부적으로 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병행 처리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면은 CPU가 하나일 수 있어도 그 CPU들이 다중 코어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 코어로 구성이 되면은 스레드를 병행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코어에 뭐 하나, 이 코어에 뭐 하나. 그러면 실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 스트림은 자연스럽게 병행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리고 이 스트림 라이브러리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스트림에 알려줘야 되는데 이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사용하게 되겠고, 이 스트림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복합 타입을 전체적으로 항상 방문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 처리하다가 결과값을 알 수 있으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A and B 했을 때 A가 false이면 B를 평가하지 않고요. 또 그 반복자 같은 경우에도 트리를 검색을 하면서 뭔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만나면은 나머지 부분은 실제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그 반복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그 전체 복합 타입을 무조건 다 처리해야 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처리하다가 결과값을 얻을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처리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그 스트림의 동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소 간의 순서를 유지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스트림은 한번 하면은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한번 스트림을 만들어서 최종 연산을 통해서 값을 얻으면 똑같은 것을 다시 하고 싶으면 스트림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만든 스트림을 보관한 후에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스트림을 보관한 다음에 여러 연산을 반복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요 지연 연산에 대해서 좀 예를 하나 드리면은 find first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필터를 하고 find first 합니다. 그러면 이 형태를 보시면은 쭉쭉쭉쭉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중에 필터에 해당되는 애들을 다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 중에 만족하는 애들이 있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하면서 find first를 적용해 가지고 이 find first가 만족이 되면은 나머지들은 필터 자체를 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all match의 경우에는 모두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터링 된 게 모두 만족을 해야 이 값이 true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all match는. 그러면 이 경우에도 필터링 하면서 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만족해야 되지 않은 것이 발견이 되면은 나머지는 안 해도 되겠죠. 안 해도 이게 false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lazy evaluation, 모든 것을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면은 중간에 중단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스트림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정수 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이 정수 리스트에서 홀수들만 찾고 그 홀수들의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럼 예전 방식의 경우에는 반복문을 만들어서 내가 필터링 해야 되는 걸 직접 if문으로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스퀘어를 그것들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계속 더하는 그 알고리즘을 작성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기 위한 절차를 자세히 서술해서 프로그램하게 되는데 스트림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런 중간 연산들, 최종 연산자를 이용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필터에서는 홀수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겠고 이런 홀수들을 어떻게 하냐면 n을 n제곱으로 매핑할 거다 라고 얘기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내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필터에서 이 중에 홀수들만 걸러내겠고 맵을 통해서 이 값들을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요들의 합을 계산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순차적으로 필터가 다 끝난 다음에 맵을 하고 또 맵이 다 끝난 다음에 리듀스를 적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스트림 라이브러리 안에서 처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애들에 관심이 있고 그 관심 갖고 온 애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대로 쓸 건지 뭔가 적용해 쓸 건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고, 그렇게 적용이 된 값들을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reduce에서 여기서 보면은 sum 합계를 계산하고 싶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다 함수형 프로그래밍 람다 표현식이 제공이 돼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람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스트림은 동작하게 됩니다. 좀 다른 예를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문자열 배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서 길이가 4보다 큰 애들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에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 필터는 길이가 4보다 큰 애들, 그리고 그거를 최종 연산으로는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있는지 monkey, zebra, elephant 3개의 값을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s는 문자열이라고 했을 때 차수는 이 문자열을 문자 스트림으로 바꿔줍니다. 실제는 정수 스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정수 스트림으로 바꿔준 다음에 요 바꿔준 각각 요소가 캐릭터가 되겠죠. 인트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값을 뭘 하냐면은 요걸 해봅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C가 있는지 보겠고, 그러면 그것을 있는 애들의 카운트. 그래서 요 두 번째는 모음의 개수, 문자열에서 모음의 개수를 스트림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이라는 명령어, charts라는 명령어 등은 이를 이용해서 기존 타입을, 복합 타입을 스트림으로 바꾸는 연산이 필요하게 되겠고, 스트림을 만든 다음에는 중간 연산과 최종 연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보면은 요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를 스트림을 바꾼 게 아니라 정수 배열을 int stream of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distinct라는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중복되는 것들의 개수를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구한 다음에 원래 리스트의 크기와 카운트를 비교해서 얘가 다르면 중복이 존재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트림을 먼저 생성을 해야 돼요. 복합 타입으로부터 스트림을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 있을 때에는 stream of 또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앞에서처럼 리스트에 있는 복합 타입에 있는 stream 메소드를 불러가지고 스트림을 만들면 되겠고, 조금 특수한 타입들은 그 만드는 스트림으로 바꾸는 함수들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eam, cast, 그리고 int stream, 또 이런 stream of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복합 타입을 스트림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없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스트림을 만들어서 뭔가 처리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가 복합 타입으로 어떤 형태든지 이게 스택이든 큐든 리스트든 이진 탐색 트리든 해시든 해시맵이든 이런 어떤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자료 구조로부터 스트림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이 원래 데이터들이 어떤 복합 타입에 있었던지와 무관하게 중간 연산과 최종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메소드, 그 복합 타입에 정의되어 있는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존 복합 타입을 이제 스트림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원시 타입 배열은 스트림 대신에 그 전용 배열을 쓰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int stream, long stream, double stream 같은 원시 타입 스트림을 이용해서 처리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고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을 다시 이제 스트림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있고, 또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특별한 이름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렇게 기존 복합 타입을 스트림으로 바꿔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제 스트림에 있는 generate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무한 스트림이나 어떤 규칙을 가진 스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nerate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무한한 그 랜덤한 수두로 구성이 되는 스트림을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 중에 일부를 어떻게든 취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것이고요. 보통 여기에 보면 이런 거 리밋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첫 10개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세싱 해볼 수 있습니다. 무한 수열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칙을 가져서 이 생성된 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erate는 초기 값, 그리고 그 다음 값을 구하는 함수, 람다 표현식을 주게 되면은 0, 2개씩 증가하고 2, 4, 6, 8 이런 수들을 만들어낼 거고, 리밋 10 했으니까 이런 수를 10개를 만드는 스트림을 만들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대로 무한 스트림을 만들고, 보통은 그 무한 스트림을 리밋을 이용해서 제한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전에 봤던 distinct라는 중간 연산을 이용해서 스트림에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 sorted를 이용해 가지고 정렬해서 순서 기반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개의 스트림을 결합해서 하나의 스트림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시 타입의 경우에는 일반 스트림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원시 타입 전용 스트림들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t 스트림에는 range clause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정 범위에 있는 수들로만 구성된 스트림을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int 스트림, long 스트림, double 스트림이 있는데 캐릭터 스트림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문자를 기반으로 한 스트림을 얻고 싶으면은 이제 차스, 문자 열로별 다음에 차스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얘는 실제 문자 스트림이라기보다는 정수 스트림, 요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처럼 문자 배열이 있으면 이제 정수 배열은 이렇게 int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바꾸거나 arrays에 있는 스트림을 이용해서 스트림으로 바꿀 수 있는데, 문자 배열은 이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자 배열을 처리하고 싶으면 문자 열로 바꾼 다음에 차스를 불러서 이제 int 스트림을 얻어가지고
개별 문자들을 뭔가 필터링 하거나 해서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적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